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우바함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낯선 우바함나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된 사연을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숙명여대 구연상 교수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말로 학문하기 또는 우리말로 철학하기 이 모임에서 가끔 뵌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그런 활동으로 유튜브 채널을 많이 올려왔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우리말답게 바로 쓰기라는 이런 뜻을 갖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만을 따로 올리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전문 채널을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 채널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어서 그걸 먼저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래집이라는 그런 공공미술 하시는 분들과의 만남, 그것이 인연이 돼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 술래집이라는 공공미술 하시는 분들의 모임은 그 낱말 자체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술래. 여러분들은 술래하면 떠오르는 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어릴 적 놀았던 놀이겠죠. 그리고 이제 술래잡기라는 놀이도 있습니다. 원래 이 술래라는 말은 술라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순경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러한 야경꾼, 밤에 도둑이라든지 또는 불단속 이런 것들을 하는 이렇게 어떤 정해진 구역을 돌면서 경찰 임무를 맡았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술라였는데요. 그런 술라가 이제 놀이 형태로 발전돼서 술래가 됐고 술래잡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미술 하시는 분들이 1980년대부터 이제 그 공공미술이라는 활동을 사회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펼쳐왔는데 열심히 공공미술을 하면서 스스로 공공미술이 무슨 의미인지 이걸 정확히 뜻매김하기가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술래집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에게 와서 첫 강연자로 함께 살기라는 주제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2017년 7월이었는데요. 근데 공공을 이경복이라는 분은 함께 산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또 이제 술래집 프로젝트를 함께 하시는 또 한 분의 주요한 분이 계신데 이섭이라고 큐레이터 한 분이 공공이라는 개념을 함께 살기로 또 개념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두 분, 이경복이라는 이제 공공미술가하고 또 이섭이라는 이제 큐레이터 두 분이 공공은 아마도 함께 살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주제를 저에게 함께 살기가 무엇인지 저한테 좀 풀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전공이 철학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 그 부분을 해명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함께 살기라는 이런 그 주제 발표를 들으면 정말 함께의 뜻과 살기의 뜻을 우리말 그 자체에서부터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받고 나서 보니까 저에게도 아주 많은 난제가 쌓였습니다. 함께라는 낱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말로. 또 산다는 건 또 무엇일까? 이 두 가지의 커다란 낱말을 앞에 두고 오랜 동안 고민 숙고를 하고 생각을 거듭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함께 살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큰 줄기를 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래집에서 첫 번째 강연자로 함께 살기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이 됐는데 이경복 선생님은 순례집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공공미술 분야에서 진행됐던 수많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을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작업을 또 전시회로도 실제로 기획을 해서 많은 분들께 공공미술이 이런 식으로 한 30년 동안 한국에서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저는 그 작업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런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이제는 공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현장에서 실제로 한국에서 펼쳐진 공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 라는 현장 속에서 체험하면서 공공의 의미를 제 나름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경복 선생님께서 저에게 공공의 낱말 뜻을 풀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이제 공공이란 낱말 뜻하고 그다음에 공공성이라는 낱말, 이 두 개의 낱말을 한 2년 반 정도 걸쳐서 열심히 파고들어서 그 결과물을 두 편의 논문으로 이제 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성과를 올리게 됐고, 그 성과물을 발표할 수 있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경복 선생님과 또 이제 이 순례집 모임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이경복 선생님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미술가, 공공예술가, 기획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실제로는 뭐 건축도 하시고 또 조경도 하시고 또 원래는 화가였고 조각가이기도 하시고, 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공예술가 또는 작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경복 선생님의 그 작품 활동을 보면서 좀 예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예술이라는 것은 작품을 완결해서 어딘가 전시하는 그 자체의 완결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그 자체로 존립한다는, 그 자체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이런 예술관에서 크게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현장에서 한국의 다양한 장르들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제 벽화를 그린다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이 놀이터, 여기 벽화를 그리잖아요. 그럼 이 벽화라는 것이 그림일까요? 아니면은 장식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정체불명의 무엇인가를 그리면 아이들이 와서 놀면서 그 그림을 감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커다란 아파트 같은 데다가 또 건축물을 이제 짓는 그 공간에다가 또 어떤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미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장 속에서는 충분히 잘 이제 구현하고 계신데, 그것을 개념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일단 낱말에 대한 정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공공이 뭐냐, 예술이 뭐냐, 미술이 뭐냐 알고는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설명하고 뜻매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잘 안 됐던 부분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공미술을 하는 활동 전체를 모아서 작품으로도 만들고, 실제로 골목 같은 데서 공공미술이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전시회뿐만 아니고 공공미술 행사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끝까지 다시 돌아오는 물음이 하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공미술이 뭐지? 그걸 이제 묻기 위해서 자기가 순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미술이 뭡니까 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공공미술의 의미를 밝히는 일을 좀 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순례집 세미나라는 것도 계획을 하시게 됐고, 그 순례집 세미나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도대체 공공이 뭡니까? 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저라고 그걸 알겠습니까? 연구를 해본 적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죠. 2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공공이 무엇인지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제가 들어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실에 가서 연구실이라고 부르시는데 작업실에 가서 많은 이야기도 나누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 이경복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바뀐 거는 그의 예술 작품들이 실제로 제가 이해했던 예술 작품의 이 벽을 다 허물었다는 겁니다. 이 작품은 아파트 벽에 그려놓은 벽화입니다. 타일로 새겨서 그려 넣었는데요. 제목이 참 재미있죠. 수다스러운 호랑이. 왜 호랑이가 수다스러운가요? 햇님 달림에 나오죠. 거짓말하는 호랑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놓고 다 잡아먹었잖아요. 이런 극악무도한 호랑이가 이제 사람의 이런 문명이 발달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런 호랑이를 이제 되살려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그런 호랑이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호랑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대폰은 챙겼어? 오늘 비 온다고 그러는데 우산 챙겼어? 뭐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을 사람과 교감하는 이런 지나가 버린 시대의 호랑이, 이 호랑이가 민담 속에 전설 속에 있던 것이 우리의 벽화 속에 출현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과 더불어서 나이를 먹어가는, 예술이라는 것이,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어떤 벽에다 걸어 놓고 감상하는 그런 감상물이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서 같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 공간, 삶의 어떤 나날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며 시간 공간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었구나. 예술이라는 것이 곧 삶이다. 그러니 공공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하나인 이 공공의 영역이 예술로 가득 찬다면 그 공공적인 삶이 그런 예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건네주겠구나. 그래서 공공예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것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래된 삶들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공공의 세계 속으로 스며들었구나.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걸 적극적으로 보여준 작품이 이한열 기념비였습니다. 연도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건 조각 작품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조각 작품 한 편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돌덩어리인데 여기에 이 제목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1987, 어떤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연도에는 그 이한열 열사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쓰면은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연도 하나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지만은 형태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이해되고 녹아나야 되고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먹고 살듯이 예술 작품도 우리와 더불어서 숨을 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예술에 대한 저희 이해가 크게 바뀌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순례집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고민도 듣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린 그림은 이건데 사람들은 이걸 아주 이상한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미술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수잔 레이신이 어쩌니 하면서 외국의 이러한 작가들, 비평가들 얘기를 막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칠의 말들을 막 늘어놓으면서 당신의 작품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작가들과 또 저 이렇게 몇몇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과연 우리가 쓰는 이 공공미술이 뭐냐, 정체가 뭐냐, 술래잡기, 숨어있는 공공미술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그놈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술래집 세미나라는 말은 이제 씨뿌림이라는 뜻인데요. 씨를 뿌려가지고 한번 걷어보자. 그래서 이제 술래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지금 여기는 홍성으로 내려가서 여기 이섭 선생님께서 이제 감내라는 주제로 이제 술래집 세미나 발표를 하는 과정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 이경복 선생님이고 제가 이제 토론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저 얘기를 잠깐 이제 소개를 해야 될 텐데요. 술래집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이게 나만 우리말 바로 쓰기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우리말답게 우리말을 바로 쓰는 이런 문제에 고민이 많구나, 이것을 절감하게 됐고, 이걸 어떻게 한번 그분들에게 쉽게 우리말답게 바로 쓰는 길이 뭔지를 알려줄 길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말을 만들 때도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몇 가지 말을 만들어 놓고 일단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아내에게 이 말이 어떠냐, 저 말이 어떠냐. 그러면 우리 이제 제 아내도 집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비평을 해주고 좋은 말들을 제안해주기도 하고, 또 그런 뒤에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들 딸에게도 이 말이 어떠냐 하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상의를 통해 가지고 그 중에 몇 가지를 골라냈는데요. 그 소개를 좀 하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골라낸 낱말이 이제 우바, 함나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바, 유튜브, 함나, 내음. 좀 길죠? 일단 내음이란 말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음이라는 것은 향기란 뜻인가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시냇물 할 때 시내에 쓰여 있고요. 미리내라는 말에도 쓰여 있습니다. 이제 내라는 것은 나타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어떤 것이 처음 샘에서 나아져서 흘러서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나가면 그것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든지 꽃내음, 향기 이런 것들은 어디선가 풍겨 나와서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나가죠. 이런 것들은 내입니다. 그 이어져 나간 것을 내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은 유라는 건 당신이라는 뜻이고, 튜브라는 것은 관이란 뜻입니다. 수도관, 배수관 이런 관이죠. 속이 텅 비어 있지만은 그 안으로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여기 전파가 흐르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튜브입니다. 물론 인터넷으로도 될 수 있어요. 채널이 인터넷으로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유튜브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그 원천이 있으면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원천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가지고 흘러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마시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튜브입니다. 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수로, 또는 카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혜주, 운하하는 운하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A로부터 B 지점, A로부터 B까지 직선적으로 직접 연결해서 서로 이어주는 통로, 이것이 튜브가 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음이라는 거하고 뭐 거의 그 뜻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관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내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물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 우바라는 것은 우리말답게 바로쓰기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우리말 바로쓰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또 이효덕 선생도 우리말 바로쓰기 이런 사전을 낼 정도였죠. 그런데 여기 잘 살펴보면
그 우리말로 소개되는 것들이 주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한자 우리말하고 또 하나는 저도 잘 이해하기 힘든 고색 창연한 아주 오래된 아름답긴 하지만은 뭐 윤술 이런 것들 뜻을 알 수가 없는, 그리고 어원도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은 우리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건 맞지만은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써먹을 수가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써먹을 수 있으면서 또 현대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이런 이제 특히 이제 학문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영어로 모든 학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영어를 좀 담아낼 수 있는 잉글리시의 뜻들을 낱말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 완전히 새로운 그런 우리말로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저는 우리말다운 우리말답게 바꿔쓰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고요.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우리말답게 바로쓰기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제 좀 논의를 확정해 갔습니다. 자, 우리말답게라는 것은 한자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잉글리시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두 가지 조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내가 그것을, 그 뜻을, 내가 쓰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알아듣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그걸 가지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만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그 말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것이 우리말다운 우리말이다. 자유를 주는, 만끽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학문을 할 수 있고 또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우리말다움이라는 그 말에는 우리가 우리말을 마음대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대로 다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다움이다. 우리말다움은 그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말답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우리말답게 바로쓰기, 우바라는 말을 제가 이제 많이 쓰게 될 테고요. 함께 나누리라는 말은 제가 이제 파이팅이라는 말을 바꾸면서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파이팅은 격려하는 말이죠. 야, 잘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테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아리아리 이렇게 하시는, 우리말로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파이팅이란 말은 아리아리로 바꾸기에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또 아리아리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우리말이라고 해서 잘 쓰는 건 좋은데 뜻을 모른다면 그건 뭐 사실 뜻도 모르고 쓰는 거니까 좀 많이 그 의미가 반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싸우다라는 말을 가지고 만들 수 없을까? 파이팅이 싸운다라는 거니까 뭐 잉글리시로 볼 때는 이제 go 이렇게 얘기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말로 이제 파이팅이라고 했으니까 이 파이팅에는 아주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그러면은 싸우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개 이제 여러 명이서 팀을 모둠을 짜가지고 이제 어떤 활동을 벌이는 걸 싸우자라는 거니까, 이게 어떤 축구팀, 특히 2002 한일 월드컵 때 그거 응원하는 이제 구호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응원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싸우리라는 말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 내가 선수가 돼서 나간다면 조건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싸울 것이다. 필연 조건이죠, 그죠? 이는 나름대로 조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의 조건적 필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싸우리. 그럼 이길이, 조건이 주어지면 공부하리, 이렇게. 그러니까 멋있는 우리말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파이팅이란 우리가 쓰는 말들을 우리말로 좀 바꿔서 보니까, 싸우리 해보니까 싸우자 하고 싸운다 하고 좀 달리, 싸우리에는 하나의 조건이 들어가고 이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난 반드시 싸울 것이다 라는 다짐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아주 멋진 우리말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싸우리를 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동사지만은
명사로도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하면 나누자라는 것을 나누리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유튜브 공간이 만들어지면 나는 나누리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조건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의 다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나누리라는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우리말을 만들면 그것을 함께 나누리 해가지고 하나의 다짐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바 함나라는 말로 이 채널을 이름을 붙였다. 이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우리말답게 바로쓰기 함께 나누리라는 줄임말로 이제 썼는데요. 그 뒤에 좀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여러 개의 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바의 고 하면은 이제 잉글리시로 고 가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 의도도 좀 담긴 했는데 우바의 고는 우바의 고마움입니다. 우리말답게 바로쓰기의 고마움. 누가 우리말을 잘 풀어주면 시원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맛을 저한테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들 잘 들어보시면 우리말답게 바로쓰기 했을 때 얼마나 시원한지 이해가 잘 되고 말도 잘 되고 생각도 막 열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느낄 수 있거든,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우바의 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바의 길, 우바의 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테고요. 또 제가 이제 우바갈이라는 것을 이미 써오는 편인데요. 우리말 강의를 우바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답게 바로쓰기 갈. 갈이라는 것은 공자님 가로사대 할 때 그 가로다입니다. 줄여서 우리말로 갈이라고 하는데요. 뭐 주시경 선생님이 쓰셨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갈. 한문의 우리말이기도 하고요. 저는 갈고 닦은 말이라고 쓸 때 갈말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우바갈이라는 것은 우리말답게 바로쓰기를 갈고 닦는다라는 뜻으로도 쓰고요. 갈래갈래 나눈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또 갈이라는 것은 강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주도 분이신데 박짐이라는 분이 저한테 좀 하나 추천해 주신 말입니다. 우바 도름. 도름이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달리다라는 말을 제주말로 쓴 것입니다. 오름이라는 말도 있죠. 이렇게 한라산 오름들이 있는데 이것처럼 이제 사람이 달려가는 행위를 도름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답게 바로쓰기 달리자 이런 의미로 도름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말도 주셨습니다. 우바 달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더 줄이면 우바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바해도 있을 테고 어쨌든 또 하나 제가 이제 마음에 들었던 건 우바하리. 제가 이제 들었던 하나의 그 이제 좌우명 가운데 한다의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다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지 왜 남 보고 하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자기는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한다라는 이 한다의 철학을 갖고 산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건 각자 알아서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 저도 우리말답게 바로쓰기를 내가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리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리스어로 중간태 개념 이렇게 이제 그 필요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건 필연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바하리라고 한번 이름을 또 붙여봤고요. 여기 보면은 이걸 명사로 이제 전 쓰려고 하는 건데 우바해, 우바하십시오라는 뜻인데 우바해. 그 다음에 이제 우바하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건 좀 줄임말을 좀 다르게 만들어 본 건데요. 우리말답게 바로쓰기를 이제 우다바스 우리 집사람이 좀 재밌게 만들어 준 건데요. 우다바스 우리말답게 바로쓰기를 이렇게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준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바 채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채널이란 말은 원래는 수로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길이란 뜻입니다. 물길 채널. 우바관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제 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우바내, 우바냇물 이렇게 우바라는 우리말답게 바로쓰기에 흘러내려오는 곳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사회박사란 이름으로 저를 불러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회박사에다가 하나를 더 이제 덧붙여가지고 우바박사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우바박사를 줄이면 우박이 되겠죠.
추운 날 내려오는 건가요? 아무튼 이제 하늘에 떨어지는 우박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원래 이 박사라는 개념은 동방박사라는 그 말에도 나와 있지만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천체를 관측하던 사람,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백제시대에 박사가 있었는데, 그 박사들은 천문 관측을 주로 이제 하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권력 서열 2, 3위 정도 되는 굉장히 권력이 강력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천관들이 주로 했던 것은 하늘에 이제 운행을 살펴가지고 나라의 모든 이제 국경일들 또는 행사들을 기일을 택하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런 일은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를 결정하는 그러한 비서실장 정도 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주로 하늘의 이런 운행을 잘 살피고 또 민심을 살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오래된 낱말이기 때문에 박사라는 말도 좀 써왔는데요. 우바 박사라고 이제 쓰면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우바지기 또는 우바 가꾸미, 가꾼다는 사람도 쓸 수 있을 테고, 또는 지킴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제가 이제 우바 함라에서 소개해드리는 이 말들은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착상으로 소개해드리는 것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검증을 거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파고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여러분 같이 검증해 가시면서 제 유튜브 채널을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술래집 뒤풀이에서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배운 건 뭐냐면 공공미술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는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사회 박사님, 공공미술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공공미술이 뭔지는 모른다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럽니다. 공공이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건 알겠어요. 이건 아닌 거, 이것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요. 무엇인가 공공 미술이 뭔지는 알고는 있는데 누군가 한마디 하면 그건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공공이 뭡니까? 미술이 뭡니까?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했는데 그 물음이 하도 이제 이제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공공 미술 예술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이제 결과를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우바 함나라는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진 데에는 술래집 이경복 선생님과의 인연이 아주 깊이 이제 끼어들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제 이 우바 함나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뭐 시간 날 때마다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날인데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